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애둘 맘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다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나름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한편으로는 연애에 대한 갈망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니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가 저였어요. 대신 그로 인해 얻은 것들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고 틈틈이 공모전을 해서 수상도 많이 했고요. 자격증도 많이 따놓고 인턴 경험도 많이 했었고 그와 더불어 인턴 경험을 했던 회사에서도 정직원 전환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따로 목표로 하고 있던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몇 군데 이름 알만한 회사에 원서를 넣어놓고 몇 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 목표했던 회사에 입사를 했고 입사한 이후부터는 솔직히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입사하자마자 사수는 저를 가혹하게 그리고 괴롭게 가르쳤습니다. 어찌됐건 이 회사도 이전 인턴 경험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이 여자라고 그저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만이 오래 버틸 수 있다면서 무시하기 일쑤였죠. 부서의 특성상 여자들은 더 승진할 기회가 없고 능력이 없다면 언제든지 밀려날 수가 있기에 살아남고 싶으면 정신 차리고서 배우라고 사수는 수시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나름 이곳에 입사를 했을 때는 사회에 대한 환상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입사 동기들도 전부 코피 터지게 열심히 일했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물들어 정말 신입 딱지 뗄 때까지도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있었고 승진도 할 수 있는 유력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서의 특성상 입사순으로 진급을 시켜주었기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적과는 상관없이 승진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항상 저보다 일찍 입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승진이 되곤 했습니다. 마음은 정말 억울하고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사직서를 가슴속 깊은 곳에 항상 간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실적들을 상사가 가로채갈 때 내가 왜 이런 꼴까지 당해가며 여기를 다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고생은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내가 다 했지만 정작 실적은 다른 사람이 먹고 인센티브까지 받으니 억울함이 배가 되고 내부 감사부서에 말하는 걸 참는데 정말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여러 일들을 겪고 나니 회사에 대한 미련이 좀 떨어져서 저도 한동안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딱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만 했고 과도한 열정은 개나 줘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친구가 자기 모임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볼 생각 없냐고 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소개팅을 하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친구는 더 늦으면 그게 더 창피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이때까지 뭐 하느라 연애 한 번을 제대로 못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만난 남자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뭔가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저는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 만나다시피 했으니 그 시간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일은 나 몰라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되었고 연애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꾸미는 것도 최소한으로 하고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데이트를 하면서 저도 이것저것 신경을 쓰게 되었고 과감한 지출을 하기도 했어요. 결국 그 남자와는 사귀게 되었고 아무래도 제가 대기업을 다니니 남자친구보다 소득도 더 높아 자연스럽게 지출도
제가 더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남자는 나중에 저랑 결혼한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당시에 나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은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는 않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그런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늘 금전적으로 도와주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나중에 꼭 결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어요. 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살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늘 불안하고 서로 물어뜯기 바쁜 회사 생활보다는 남편에게 의지하는 게 마음이 많이 편했어요. 대기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있고 회사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쳐있던 저에게 자기가 더 열심히 해서 꼭 먹여 살릴 테니 힘들면 자기를 믿고 회사도 그만두라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나름 똑똑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남편의 말이 다 맞게 들렸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감옥 같은 생활에 지쳐있던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직장도 내팽개치고 남편과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결혼하면 자신이 집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정말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을 결정했지만 시댁의 식구들과는 인사는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첫 만남이라 서먹서먹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혼해도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너네끼리 알아서 잘 살면 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거다. 그리고 어려운 게 있으면 꼭 얘기하고.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편하게 해주는 분위기보다는 시부모님들의 시집살이가 심하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도 물어보시고 남편이 참 철도 없고 저에 비하면 부족한 편인데 괜찮겠냐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어요. 당신은 결혼할 사람이기에 내 결정은 잘한 거다라고 굳게 믿으며 결혼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의 걱정이 괜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혼수도 그다지 필요 없다면서 결혼식을 너무 신경 쓰면서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결혼 준비 전에 힘들지 않냐면서 따뜻한 음식도 손수 직접 차려주시고 신혼여행 가서 입을 옷도 새로 사주시면서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실 것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시댁이라면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자랑을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부딪히는 것이 정말 많았고 이 결혼을 무를까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실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를 아끼며 챙겨준 데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막상 준비하다 보니 남편에게는 가끔씩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장례를 치른다든지 회사에서 사정이 생겨서 월급이 밀렸다든지 그러다가 또 아예 몸이 좋지 않게 돼서 회사를 휴직하게 됐다는 말도 하면서 돈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약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 결혼식은 제 퇴직금과 가족들이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해준 돈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보통 한복 같은 것도 남편 쪽에서 해주고 패물도 남편이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저는 모든 걸 다 제 돈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집까지도요. 남편은 늘 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받으면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 이름 있는 회사가 월급을 밀린다는 게
조금만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걸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랬는지 남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회사에서 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뻔한 거짓말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에 들기도 했지만, 결혼할 사람이기에 설마 결혼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돈을 썼습니다. 하필 그 와중에 제 뱃속에는 새 생명까지 들어서게 되었어요. 시댁 쪽에서는 결혼을 앞두고서 정말 좋은 소식이라며 너네 잘 살 건가 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예정에 없던 일이라 이른감은 있었지만 이왕 결혼할 거니 나아서 잘 기르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색을 하며 처음엔 반대를 했습니다. 아이를 가져도 나중에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물론 상황상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복덩이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와 시댁 그리고 친정까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자고 했죠. 제가 아이를 원하니 남편은 하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고 순차적으로 결혼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하나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댁은 저에게 갑자기 차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했으니 집안일도 잘 배워야 되겠지? 하나씩 잘 배우고 네 남편 잘 떠받들거라. 네 남편 바깥일 하는데 아침 절대 굶기면 안 돼. 알았지? 그야말로 너는 일도 쉬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만 있으니 남편에게 내조를 잘 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남편도 회사를 안 다니고 빈둥빈둥 노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그 이후에도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댁에 전화도 자주 안 한다느니 아이 가졌다고 탱자탱자 놀면서 자기 남편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건 아니냐는 말을 서슴없이 저에게 던지곤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좋게 이야기했지만 시댁에서는 여자들은 다 똑같다면서 바깥일 하다가 온 애들은 목이 뻣뻣해서 사람 공경할 줄도 모르고 자기 남편 무시한다고, 그것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을 자꾸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아무래도 남편에게 내조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남편만 보면 열불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도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일을 하겠지 생각했던 남편은 일을 구할 생각 따위는 없어 보였어요. 여보, 언제까지 빈둥빈둥 놀기만 할 거야? 우리 이번 달 생활비도 써야 하는데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나보고 돈 벌어오라고 독촉하는 거야? 너 결혼하더니 변했다? 이렇게 잔소리 많은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을 텐데. 제가 생활비가 없다고 말을 하면 남편은 자기에게 왜 이래라 저래라 돈을 벌어오라고 말을 하냐면서 알아서 할 테니 시끄럽다고 욕을 했어요. 그 와중에 생활비도 허덕이고 있는데 이 정신나간 남편 놈은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와서는 괜한 술주정으로 저에게 화를 풀곤 했습니다. 게다가 산딸은 다가오는데 매일 먹을 것도 없어서 친정에서 얻어오는 것도 창피했지만 남편은 가끔 있는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그때마다 저에게 생색을 내곤 했어요. 아이씨, 야, 어제 일해서 허리가 부러질 것 같다. 와서 안마 좀 해봐. 이러다 나 죽으면 넌 과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몸 잘 보살펴. 처음에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구나 했던 사람이 가면 갈수록 개차반이 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당황스러운 것은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산으로 자기 취미생활을 어김없이 다녔어요. 친구들에게 없는 돈 다 빌려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들이 저에게까지 전화해서 말을 했어요. 재수씨, 그 자식 왜 돈을 안 준대요? 재수씨가 경제권 다 잡고 있다고 재수씨한테 돈 달라던데 맞아요?
그 자식 진짜 맨날 돈 있다고 허풍 떨면서 갚으라고 하면 갑자기 도망가고 저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어요. 남편 친구들의 푸념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사과를 해야 했고 돈을 벌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만삭이 된 몸으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나서야 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전단지 아르바이트며 마트 시식 행사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물불 안 가리고 일자리만 있으면 다 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냐고 했지만 저는 원래 좀 배만 통통한 편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 낳고서 뱃살이 안 빠져서 그렇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아직 출산 경험도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제 상황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하는 듯 했지만 워낙에 아이 낳고 살이 안 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기도 했어요. 제가 부른 배를 이끌고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면 남편이라는 작자는 험한 말만 내뱉었습니다. 야, 오늘은 얼마나 벌었어? 벌어온 것 좀 다 내놔봐. 보통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남편들은 태교를 하라고 많이 도와주곤 한다는데 저는 차라리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번 저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툭하면 배뭉침이 오고 심할 때는 출혈까지 있었거든요. 집에 쌀도 떨어질 정도로 돈이 없는 상황이라 전 정말 울고 싶은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도 없어서 힘든데 당신 언제까지 빈둥빈둥 놀기만 할 거야? 너 보고 몸 팔라고 안 하니까 내가 뭔 짓을 하던 신경 꺼. 야, 그리고 애 낳는 거 생각 좀 해보자. 너랑 나랑 이렇게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애는 낳아서 뭐 하겠냐? 그때가 5개월쯤이라 배도 꽤 나았을 때였는데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너무 실망이 크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이혼을 할지도 모르는데 애를 지우라고 하는 남편이 솔직히 그때는 살인자보다 더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있던 술을 모조리 다 꺼내서 마시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더니 아이를 몇 개월 때까지 지울 수 있느냐면서 제 앞에서 그런 통화를 했어요. 저는 제 인생 모든 것을 버리고서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멍청한 저를 탓하기도 했고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남편은 우는 것도 짜증나고 보기 싫다면서 그대로 집을 나갔고 새벽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혼자서 구석에 앉아 울고 있었고 남편은 좀 더 생각해보자면서 저에게 등을 돌리고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잠이 충분히 필요한 때였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 먹는 순간도 편하지 않아서인지 자꾸 체하고 내가 이런 정신 나간 자식한테 뭐에 빠져서 결혼했나 후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집에 먹을 거 하나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네 집에서 돈 좀 빌려와. 먹을 거 하나 없고 너 힘들다고 돈도 안 버니 죽겠다 야. 남편은 저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더군요.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니. 남편이 돈을 빌려오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가긴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임신했다더니 이렇게 말라서 어쩌냐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것은 그런 푼돈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그 돈을 가져갔더니 남편이 하는 말은 내가 담뱃값 얻으려고 하는 줄 아냐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니네 친정에 돈은 있나 보다. 안 되면 내가 가서 돈 좀 달래볼까? 저는 진짜 어이가 없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돈 한 푼이 없었어요. 출산을 하러 갔을 때도 저는 오직 돈 걱정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 다닐 때 만들어둔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워낙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다 보니 그걸 들키게 되면 그마저도 써버릴까 두려워서 숨겨두고 있던 카드였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돈이 없어서 퇴원조차 못할 지경이라서 하는 수 없이 숨겨뒀던 그 카드를 꺼내게 됐습니다. 아이 낳고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에 남편은 그 카드를 들고 몇 날 며칠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매일 카드를 긁어댔죠. 정신 나간 이 자식은 카드값이 밀려서 독촉이 오는데도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제 신용도는 갈수록 하락했고 그 와중에 저희 친척에 경조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분들은 하나같이 결혼해서 잘 사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저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척분들은 아이가 태어난 걸 축하해 주시기도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쓰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결국 저는 아이에게 너무 창피한 모습만 보이고 더 이상 참다가는 나랑 내 아이가 결국 제 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두고 애를 들쳐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애 데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물었어요. 시댁이니까 찾아왔죠. 찾아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솔직히 시어머니라는 정신 나간 사람도 진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뭐라고? 나 참 세상 살다 보니 저렇게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큰소리 치는 거 처음 보네. 시댁도 시댁 같아야 시댁 대우를 해주죠. 뭐가 이쁘다고 시어머니 대우받기를 바라세요? 새언니,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짜증나네 진짜. 넌 좀 빠지세요 아가씨. 어디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코찔찔이가 끼어들어? 니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그런 태도로 버팅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들고 살라고 했던 그 개자식 지금 일 안 하는 거 아세요? 뭐? 뭔 소리냐? 일을 안 하다니? 말은 일을 안 하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 듯 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같았어요. 이때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와,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하고요. 돈 안 벌잖아요. 그렇게 잘나신 아드님께서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뭐 걔가 원래부터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긴 했는데 지금도 돈을 안 번다니? 너무 뜬금없이 저에게 물어보는 말에 저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어요. 아, 진짜 이놈의 집구석은 정말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지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서 아이까지 있는데 걱정도 안 되셨어요? 그야 알아서 잘하겠거니 했지. 설마 굶기기 하겠어? 시부모님은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놀랄 노자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잘나신 아드님께서 마누라한테 삥 뜯어가고 장모한테 돈 빌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돈 빌리면서 그렇게 그지같이 살고 있는 것도 모르셨구나. 말이 빌리는 거지 갚을 생각도 없던데 참 아들 교육 잘하셨습니다. 뭐 모르고 결혼한 것처럼 그러네. 알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몰랐다고 하면 네가 좀 멍청한 거긴 하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멍청하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만 보고 결혼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알아보지 않고 결혼을 했던 제 잘못이 더 큰 건 맞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내가 일을 벌였지만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했기에 모든 선택이 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는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정말 좋다고 여겼던 시댁조차도 역시 저를 한참 우습게 보고 있었고 이젠 일을 빨리 해결해봐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시댁은 그걸 왜 우리에게 묻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에서 돈 계속 받아다가 생활할 수 없다고 어찌됐건 시댁에서도 좀 돈을 보태달라고 이를 악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뻔뻔하다고 하면서 아들 녀석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주냐고 저에게 오히려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누이가 하는 말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차피 맨날 그렇게 살 거 또 결혼은 왜 했대? 터덜거리면서 돌아오는데 너무 화가 나기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의 책임이 아예 아니라는 듯이 행동을 하는 게 화가 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던 도중 신우의 말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또 결혼은 했냐니. 맨날 그렇게 살았던 거라고 하니까 분명 그 전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고 결혼을 또 했다는 거면 이전에 결혼도 했었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꼭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던 걸 숨겼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신우이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뭔가 뒤가 구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남편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정신 나간 자식은 저와의 결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혼을 한 경력이 있는 남자였던 거였어요. 어떻게 반려가 될 사람에게 그렇게 속이고서 첫 결혼인 양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나간 남자를 소개해준 그 친구조차도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식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남편의 지인들은 거의 오지도 않았었고 시댁 친척들도 그다지 오지 않았었거든요. 인사는 했었는데 왜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증명서를 한참을 들여다봤고 정말 이게 사실인가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증명서를 들고 남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이혼을 두 번이나 해놓고 날 속이고 결혼을 했던 거야? 네가 언제 나보고 이혼했냐고 물었어? 남편은 뻔뻔하게 저에게 비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자기는 묻지 않았기에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잘못된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꼭 묻지 않아도 결혼 전에 당연히 결혼 여부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결혼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유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지 않았으니 답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보면서 몸이 아주 경직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개 같은 정신머리를 가진 자식이랑은 같이 살 생각이 싹 달아나서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잠시 친정에 맡기고서는 이혼하기 전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주지 않자 험한 욕을 하면서 저를 괴롭히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저에게 달라고 하거나 짜증내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얻어냈지만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절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에 있는 제 물건까지 다 갖다 팔면서 언제까지 돈을 안 주나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친정에 기댈 수도 있겠지만 친정에서 너무 돈을 많이 가져다 쓴 남편이라는 자식 때문에 손 벌리기 너무 죄송해서 방 한 칸 월세라도 내 힘으로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혼하기 전까지 친정에도 제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고 나중에 말할 테니 당분간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죠. 아이는 어렸지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친정에서 잘 길러주셨어요. 저는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과 남편에 대한 울분을 가슴에 꾹 담고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별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괴롭혔습니다. 반찬이라도 해놓으면 이깟게 무슨 소용이냐고 바로 바닥에 엎어버리기도 했고 제가 돈을 안 주자 못 나가게 옷이며 신발이며 다 숨기거나 찢어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다고 안 나갈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다못해 의류 재활용통을 뒤져서라도 어떻게든 일하러 나갔어요. 그러다가 시댁에서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저에게 찾아와서 남편을 무시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며 하늘 같은 남편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있는 돈 좀 나눴으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니? 부부라는 게 그렇지. 돈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남편 사회생활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애가 일하라고 할 맛이 나겠니? 제가 그 사람 여태 먹여 살리다시피 했었고 또 있는 돈 없는 돈 친정에서 사기치듯이 끌어다 쓴 인간인데 시댁 식구라는 인간들은 뭐가 그리도 당당한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너무 뻔뻔하게도 잘 하더군요. 저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에 거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저한테 삿대질이에요? 이혼 2번이나 하고 나랑 결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가 그 사람 수발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전 그 사람이랑 꼭 이혼할 거예요. 그 사람 3번 이혼하고 아이의 폐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가 눈에 핏발이 서서 소리를 치자 시댁 식구들은 아차 싶었는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서 남편과 이혼을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 평소에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제가 이혼을 한다니까 저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회유를 하시는 거였어요. 이전에는 이혼 사실도 모르고 결혼했겠다. 아이까지 있으니 함부로 제가 어딜 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예, 네가 힘든 거 다 안다. 그 녀석이 좀 제멋대로지? 돈도 못 벌고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살기 퍽퍽했을 거야. 그래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가위로 싹둑 잘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두고 보자고. 우리도 형편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아, 이제 와서요? 제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저한테 돈 한 푼도 안 줘놓고 이제 와서 그러시겠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 줄 알아요? 소송 비용 집에 말하기도 창피해서예요. 내가 왜 아이까지 친정에 맡기고 이런 거지 같은 자식이랑 붙어서 있을 것 같아요? 갈 곳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도와줄 거면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하던가 아니면 이제 다 큰 당신 아들내미 걷어 키우세요. 저는 제 자식이나 챙기면서 살 거니까 망나니 같은 저기 굴러다니는 쓰레기 더미는 제가 더 이상 참고 옆에서 구박받으면서 같이 살 이유 따윈 없잖아요. 석천이 그놈도 네가 이혼할 거라는 거 알고 있니? 아니 사람이 이혼을 3번이나 하면 어떻게 사니? 너한테 속인 건 미안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분명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고. 석천이 놈도 정신 차릴 게야. 그놈 너랑 이혼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도 그놈 감당이 안 돼서 그래. 너라도 되니까 옆에서 끼고 살고 있는 거지. 안 그러니?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 개망나니 같은 인간을 저와 엮어서 잘 살기를 바랐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고 시댁에서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되게 두려운 존재였던 거였죠. 시댁에서는 분명 이혼하면 남편이 더 성격 파탄자처럼 굴 거라면서 끝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와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저는 이혼이라는 것을 꼭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나쁜 인간 갱생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라는 개망나니의 투정과 화를 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뀌지 않은 사람인데 저를 기만한 것들을 참아가며 미래를 같이 꿈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돈이라도 잘 벌어다 줘서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라도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아니었으니 저는 숨막히는 인생에서 괴롭기만 했거든요. 월세 보증금 정도만 모으고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 이제 이 집 나가.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줘. 미쳤냐? 내가 왜 너랑 이혼을 해? 너 잡고 있으면 나오는 돈이 있는데. 남편은 전에는 계속 이혼하자고 거들먹거리더니 막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싫다고 확 거절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왜 이혼을 못 해주냐고 하니 시댁 쪽에서는 돈을 많이 받아먹어서 이제 나올 것도 없지만 저한테는 아직 여기저기 받아먹을 것도 있고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어떻게든 그 돈이 나올 때가 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라 내가 돈을 주나. 그리고 번 돈 다 썼고 친정 쪽에도 당신 사기꾼이라고 다 말해서 돈 안 준다고 했어. 뭐? 이씨, 너 제정신이야? 날 뭐라고 말해? 써먹을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네 진짜. 남편은 제가 친정에 남편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했다고 하니 그때부터 더 험상궂게 말을 했어요. 저를 인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개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야 나도 이혼하는데 미련도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더 돈을 뜯어갈 구석을 찾고 싶으면 네 번째 결혼을 하라는 말까지 던졌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해줘도 애는 못 준다며 어차피 자기 씨로 낳은 아이니 내 거라고 말을 던졌어요.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니까 애를 받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요즘 소위 TV에서 아동학대하는 버러지 같은 것들이 많은데 딱 봐도 그런 사람들이나 똑같아 보였어요. 돈, 돈 필요하면 네가 알아서 벌어다 써. 자기 애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티면 무조건 소송할 거니까 억울하면 소송해서 이기던지. 아이를 볼모로 돈을 달라고 할 정도로 나쁜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온 사력을 다해서 이 사람과 싸워서 친권하고 양육권 모두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알지? 소송에서 지면 지는 대로 거기에 든 비용은 다 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당신이 애를 낳는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애 키우는 것도 상당히 돈도 많이 필요할 거란 걸 알아도. 남편은 돈 이야기가 나오자 아차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돈이 연결되자 일단 저보고 꼴 보기 싫으니 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결국 저에게 이혼 도장 찍어주고 다시는 애 때문에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가버렸어요. 그걸로 저는 인연이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댁에서는 찾아와서 이혼 조정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 좋겠다고 설득을 해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남편이 그와 같으면 살겠냐고 물어보니 자기들도 절대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 시댁으로 들어왔는데 매일같이 이혼하게 된 게 돈 없는 시댁 탓이라고 하면서 술 먹고 진상을 계속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말하냐고 하니까 애 핑계를 대면서 다시 살라는 말만 했어요. 누구도 책임지기 싫은 인간을 어떻게든 떠넘기려고 하는 수작을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인연을 끊었고 평생 안 보기로 했으니 앞으로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이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진짜 아빠나 할머니나 어쩜 이리 판박이지? 아휴, 뭐 애야. 엄마들이 키우는 게 낫지 뭐. 내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니? 저는 그 말에 또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네, 다른 이혼한 사람들도 애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 경력도 모자라 아이까지 있는 남자였던 걸. 그리고 성급해서 결혼도 전에 다 아이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들이 채 반년도 안 가서 다 끝나버렸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간다 만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같이 사는 내내 아이를 양육은커녕 거들떠도 안 본 인간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협박했던 건 말 그대로 협박이었던 거예요. 돈을 위한 거였겠죠.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쩔쩔매면서 자기들이 아이라도 다 키워줄 테니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퍽이나 제 아이를 잘 길러줄까요? 차라리 제가 굶어 죽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있지. 저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차라리 아드님을 호적에서 파세요. 저한테 이러시지 말고요. 이혼 신청하더니 아주 변했네. 어쩜 저런 소리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해대다니. 아셨으면 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쓸데없이 찾아와서 사람 화 돋구지 마시고 정신 나간 아들놈이나 앞으로 뒷바라지 잘해주세요. 그렇게 잘나신 아드님, 이제 어머님이 끼고 잘 보필하면 되겠네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그제서야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해봤자 풀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연락은 몇 번 왔습니다. 이혼 후 더 남편이 포악해져서는 계속 시댁 식구들을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술 먹고 화풀이를 하거나 길 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서 경찰서에도 들락날락 했나 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꿈쩍이나 했겠어요? 저도 제 인생 살기에 바쁜 시간이었는걸요. 아이가 아파서 혼자서 응급실로 들쳐업고 가기도 하고 일하면서도 아이 어린이집에 보낼 선물도 사서 포장도 하고 편지도 써서 혹시라도 아빠 없다고 무시당할까봐 잘 봐달라고 보내기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늘 아이 영양 챙기느라 직접 아이를 위한 반찬과 밥은 늘 신경 써서 해서 먹이면서 키웠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서 저는 친정에서 혼자서 애 기르면서 사는 게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과 선을 봐서 결혼해서 지금은 애가 둘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남편은 느리지만 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을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사람이라서 늘 고맙기만 해요. 선보기 전까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나 혼자 키우는 게 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혼자보단 둘이 힘을 합쳐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가 언젠가는 꼭 필요한 존재일 테니 우리가 함께 있어주면 더 행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다고 느낄 때마다 깨닫기도 해요. 한동안 연락 오던 시댁은 연락이 뚝 끊겼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 먹고 집에 오던 길에 자전거에 치였는데 하필 그 자전거에 치이고 옆으로 튕겨져 나간 게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에 치인 거였어요. 사고 한 번에 그렇게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채로 누워있으니 시댁 식구들도 많이 침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못된 사람이라서 명이 더 질긴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거의 1년 정도 누워있다가 깨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하지마비가 와서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성질은 그대로라 시댁 식구들이 더 난감했었나 봐요. 몸도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미친놈처럼 날뛰었겠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해서는 와서 저에게 간병 좀 해줄 수 없냐고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때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 재혼할 테니까 연락처 바꾸기 전에 그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벌 받았고 저는 어쩜 제 좋은 짝을 뒤늦게 만난 듯 합니다. 첫 결혼이 비참하게 끝났더라도 나쁜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더 헤쳐나갈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고통스러운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탈피하는 것도 인생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